제도권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오늘 오전에 충격받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이렇게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과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네. 우선 뭐 정당과 진영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청년 네. 여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니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사실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정의당이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색채가 분명한 정당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젠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참 잘 내왔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의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 혹은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이제 진보 진영에 많은 기대를 걸어주셨던 국민들께도 많은 상처를 드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당 차원의 대응이 분명 민감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정의당 차원에서는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정의당 차원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신속하게 이뤄진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대응을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차원에서 대응이 적절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잠깐 살펴보면 일단 발생한 것은 열흘 전이죠. 15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네. 피해자 장혜영 의원이 18일 날 사흘 뒤에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에게 알렸고 일주일간 정의당이 자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네, 결과를 맞습니다.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건 뭐냐면 당에서 대표직위 해제는 했는데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이제 피해자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는 발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논란이 왜 되는지는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피해자의 뜻이 그 최대한으로 존중되고 반영이 된 결정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직위 해제와 동시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당 차원의 조치들 혹은 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을 통해서 또 쇄신과 또 변화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에서 또 이 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정의당도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인데 상당히 고심 끝에 공개하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입장문도 냈지 않습니까? 네. 박성민 최고위원 입장문 당연히 읽어 보셨죠? 예, 전부 다 읽었습니다. 네, 그 입장문을 읽고 장혜영 의원의 현재 상황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읽고 나서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거는 많이 좀 무섭고 또 음, 많이 두려우셨을 텐데도 용기를 참 많이 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먼저 여야를 떠나서 좀 연대한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피해자이고, 네,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치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장혜영 의원의 대처,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의 대처에 대해서 사실 평가한다기보다 그냥 이 입장문에서 좀 기억이 남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좀 기억해야 될 대목들이 참 많았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한 가지 이제 제가 참 기억에 남았던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 이 부분이 사실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회가 항상 피해자의 모습을 참 정해놨었고 2차 가해까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장의원께서는 아마 보통의 여성들이 그렇듯이 사실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전까지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참 그 과정 속에서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기 힘들지만 이 사안을 공론화하고 이번에 입장문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골문 부분들을 또 짚어내고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 용인해왔던 문화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또 일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냥 그 입장문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 의원의 이제 회복과 또 치유가 가장 급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다움이라는 용어로 자행됐던 그간의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폭력이죠. 집단적 맞습니다.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셨을 많은 피해자분들, 그분들의 입장이 장혜영 의원의 입장문 속에서 읽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네. 또 장혜영 의원은 가해자다움이란 것도 없다라고 밝혔잖아요.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상황. 그런데 네.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 쪽에 가해자가 나오면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른 호도하거나 상대방 입장에서 쪽에서 가해자가 나오면 사실관계 확인도 전에 무조건 공격하고 가장 강한 비난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같은 맥락의 비판도 있는 것 같고 박성민 최고위원 스스로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은 동의하고요. 예.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그 가해자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해도 그 사안들을 진영 논리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 희석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의 과거 대응에 대해서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고 또 이번 정의당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고, 근데 이것이 정말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서 혹은 정당의 소속성을 떠나서 정치권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쇄신과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청년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진솔한 의견을 밝혀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기성 정치인분들은 당이나 진영에 따라서 언제나 상대방만 공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뿐만 네,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강도 높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시지만 뭐 김병우 의원이라든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 교수 국민의힘에 추천한 분 역시 성추행 의혹에 좀 이렇게 빠지셨었고요. 이런 문제들도 계속 발생을 해왔잖아요. 여야 문제가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어떠세요? 그래서 뭐 진영, 당 다 떠나서 정치권에서 왜 계속 이런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네. 사회가 여전히 일상 속에서 성범죄가 만연해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아마 오늘 성희롱 혹은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신 여성분들은 사실 곳곳에 존재할 것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고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는 것이 이제 정치권은 아무래도 이목이 매우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장을 해서 논의를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문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치권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전 첫 번째는 이제 권력이라는 정치권의 속성과 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네, 네. 피해자가 특히 혹은 피해가 발생할 때 있어서 사실 일단 정치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데 네. 이제 이 권력이라는 정치권의 속성과 결부돼서 형성되는 수직적인 위계 관계 속에서 공론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네.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고, 그리고 그 가해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그때 더욱더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피해는 더욱더 위협적이고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항상 국회 얘기하면 세대교체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은 네.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자.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세대, 특정 성별로 대표되는 이제 정치권의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의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구성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세대 혹은
비슷한 감수성의 수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의식의 수준을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이 권력이라는 속성 속에서 그런 의식이 자정되거나 혹은 썩어감에도 그런 것들이 바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리 이제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의 정치는 진영을 다 떠나서 여전히 우리의 정치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사실은 지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부분들이 공론화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수평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그 구성원의 비율이라든지 구성원의 의식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바뀔 때에 진짜 변화가 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우선 정치권의 권력이라는 속성상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성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남성이 대다수이고 남성 중심의 정치권 이 구성 속성이 문제다. 세 번째로 연령적으로 너무 9세대 50대 이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세대 교체와 여성의 정계 진출 확대 이런 것들이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마지막으로 네. 추가적으로 네네.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짚어줄 만한 게 또 있을까요? 동시에 저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음. 부분들은 아무리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네.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막아내야 하는 부분이 이 2차 가해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를 공론화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끊임없이 물음표가 따라붙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의심을 스스로조차도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우리 사회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네. 혹은 2차 가해라는 그런 폭력을 피해자에게 자행해왔던 우리 사회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로부터 피해자가 자유로울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함에 있어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인생을 걸기까지 하는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부터 단호하게 끊어내고 이런 수평적인 문화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